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및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준비생활 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 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116페이지 의안번호 9-488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생 단체 관람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의열기념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의 고장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조례 내 용어에 대한 정의하고 안 7조를 개정하여 의열체험관 입장료와 의열체험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구분하고 안 8조에 교육기관의 인솔자와 학생 및 공통되는 대상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감이 없이 의열공원을 찾을 수 있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상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와 관계 법령은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 평가를 9월 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비생활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도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127페이지 의안번호 9-489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노역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율 근로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자율 근로 사업을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수탁 기관인 경남미락 지역자율센터의 사업 수행 실적, 그간 축적된 노하우,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 내용은 자활 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발선, 그 밖의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입니다. 128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개요와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 예산은 32억 5,270만 2천원이며 재정 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검토 의견으로서는 자활 근로 사업이 저소득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 취업, 창업을 통한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2024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경남 밀양 지역자활센터에서 2025년 자활 근로 사업을 민간위탁 재계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30페이지 민간위탁 재계약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에서 자활 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2024년 12월 중 위수탁 해박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밀양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혁 의원입니다.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 중에서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에서 최초에는 이용료 면제는 이 입장료와 이용료 모두를 포함하는 그냥 이용료로 되어 있은 거를 지금 용어 정의도 상당히 입장료하고 이용료하고 구별을 해서 명확하게 용어 정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을 보면은 입장료는 면제되고 이용료는 납부하는 걸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료는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료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석희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4,000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따로 부담하는 게 없을 테고, 이용료라면 프로그램을 새로 어떻게 개발해서 이용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집니까? 이용료도 일괄 비슷하게 나옵니까? 현재 프로그램은 3개가 있습니다. 3개 총 합해서 그 프로그램의 이용료가 7,000원이고요. 요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입장료인데, 입장료는 초, 중, 고등학생 단체 관람 20명 이상 선생님을 동행했을 때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일반인한테 한 명 한 명 왔을 때는 면제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이제 단체 관람이나 학생들도 이용료는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죠. 7,000원은 부담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은 자기가 이제 지금 1,000원, 2,000원 총 합해가지고 3개에 7,000원인데, 예. 그거는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그 부분을 이용하면 뭐 3,000원을 내든지 4,000원을 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프로그램의 이용 숫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개정안 제8조 1항 15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개정안 제8조 1항 15호에 고엽제 후유 어정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면해 주는 걸로 또는 면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조 3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뒤에 법 8조 3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이렇게 돼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사람에 대한 입장료 감면이나 면제기 때문에 그거는 8조 3에 나와 있거든요. 8조 3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이렇게 면제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10조 3이 아니고 8조 3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예, 서희혁 의원님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질의사항에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검토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것 같고요. 10조 3호는 뭐 시설의 종류와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8조 3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개정하고자 하는 8조 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빼고 법률 8조 3호로 변경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구체적으로 더 토론을 해서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입장료가 4,000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내년도에 페이백 제도를 하고 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입장료 4,000원을 조금 뭐 협의를 해서 조금 올리든지 해서라도 한 6,000원 정도 해서 페이백을 한 3,000원 50% 이렇게 돌려주는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진흥과에 지금 페이백에 우리 그 의열체험관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가 있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1차 추경을 했으라도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페이백을 돌려주면 그걸 다 소비하고 가십니다. 만약에 3,000원을 돌려받으면 그 3,000원 쓰기 위해서 나머지 밥 3,000원짜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을 내고 소비를 다 하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적극적으로 관광진흥과 의논하셔서 페이백 제도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페이백 제도에 아까 관광진흥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과에 많은 저 페이백 사업을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 그 의열체험관은 그 부분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수익금이 산출이 되어야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이래서 지금 2025년에는 지금 페이백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열체험관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해에 혹시라도 될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검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다시 관광진흥과와 의논해서 그 결과를 그래 보고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고 나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서 그 여부를 가부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 의원님. 토론.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장료 면제 규정 중 안 제8조, 종전의 제7조, 제1항 제15호, 고엽제, 후유 어정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에 관한 것이므로 감면 대상 사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엽제, 후유 어정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8조, 종전의 7조, 제1항 제15호 중 고엽제, 후유 어정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을 고엽제, 후유 어정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석희혁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 근로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동의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 근로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간인 경남 밀양 지역 자활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 재계약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민간 위탁 성과 평가 결과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산출 근거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의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탈수급자를 배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128페이지에 보시면 참여 인원이 124명, 계획 인원은 260명, 이렇게 보면 50% 정도만 참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여 인원 중에 124명 중에 혹시나 탈수급을 하신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탈수급이 사실은 정말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활 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3명 내지 4명 정도가 탈수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여 인원하고 계획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혹시 참여 인원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참여 인원은 이제 이게 국비가 80%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인원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60명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124명인 작은 것은 일단은 우리가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 지금 우리 밀양시가 지금 수급자들도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이 이제 많다는 이제 이런 증명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자 비율 자체가 노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수급에 책정이 되는 경우가 적다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표를 보고 참여 인원이 작아서 참 우리 밀양은 희망적이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자활 능력을 키워가지고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 근로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206페이지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부 제40조 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명시코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띄어쓰기 오류 등 조문을 정비하고 그리고 기존 건강진단 규칙에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우리시 조례로 개정하는 안, 그리고 별표 1 보건기관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란 명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2024년 9월 13일부터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그리고 성별 영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는 2023년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가 2,548만 1천 원 정도로서 예상 비용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기혁입니다. 본 조례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5조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요 금액이 3,000원으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현행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표 1 재전명 발급 수수료 표에 비고란을 보면은 검사 및 방문단의 수가 무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규정하는 것이 더 맞다. 요걸 삭제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6조 제2항 9호에 방문보건, 순회진료, 건강정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료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겠다.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요거는 오히려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6조 1항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승인 주체를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6조에 보면은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책임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을 밀양시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명 발급 수수료 별표 1 비고란의 검사 및 방문 등 수가 무료 명시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번째, 진료비 수수료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조항 제1항의 보건소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위법인 우리 지역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의 제1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으로 해놓은 상입니다. 예, 상위법의 강행 규정 같으면은 지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우리 정해를 하면서 우리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해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희 의원의 5분간 정의를 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석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부분 제6조 1항 그 부분을 쭉 그 다른 지자체 항의를 해본 결과 보건소장이 한 데도 있고 일부 지자체장이 한 데도 있는데 보건소장이 감면하는 걸로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 의원님 토론. 예, 밀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표 1 비고란에 있는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는 비고란에 있는 것보다는 조례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고란의 검사 및 방문당 수가 무료는 삭제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석희호 의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협의사항이 더 필요한 관계로 오후에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자 출연 기간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전산 담당관 최인철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9-483 밀양시 출자 출연기간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출자 출연기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하는 출자 출연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해당 출자 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장의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 밀양시 출자 출연기간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 제정안 13페이지 관계법령 22페이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출자 출연기간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자 출연기간 사회부 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23페이지 밀양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7년 3월 설립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밀양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밀양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공개 경쟁을 통해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액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난 8년간 민간위탁 운영 결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보육에 관한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5페이지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사항에 보면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라고 있는데 여기에 제4조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정 민간 위탁 적정성 사정 검토 사항 중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이 있으나 적절성 검토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시 확인 및 점검이 요구됩니다. 또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중 민간 위탁할 사무의 성과 평가의 용이성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의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종 평가 및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저희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술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보완을 해서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주시고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뭐 간단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서 보면은 라 위탁 기간을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2월 28일 3년간으로 이렇게 위탁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2028년도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월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부분이니까 29일로 바꿔서 이렇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으로 자료됩니다. 예, 자료 작성에 세밀하게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신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에 시설 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은 30명입니다. 요즘 뭐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49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3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조금 낭비가 되지 않나 시설 부분에서. 그래서 혹시 이 밀양시청 안에 직장 우리 공무원들 말고 외부인 아이들도 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신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정원은 49명인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연령반별로 인원이 정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0세 반은 3명, 3세 반은 5명, 7세 반은 7명 이렇게 그 나이별로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 나이에 맞는 우리 직원들이 신청하는 인원이 딱 정원에 맞게 신청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또 직장을 지금 아니고 개인 다른 시설에 이용하는 직원도 있어서 지금 그런 인원은 딱 정원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우리 직장 직원들을 위해서 한 그 어린이집을 외부 다른 또 이용자가 생기는 것은 현재 그 우리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침이나 거기는 맞지 않아서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행정 그 시청의 자녀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안에는 다른 일반 아이들을 이용할 수 없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직원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설치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나와서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린이집도 인원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만 또 일반인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청에서 공공으로 이제 시설을 하다 보니 좀 더 나은 또 뭐 다른 데보다 좀 더 좋은 이런 또 의무점을 가지는 또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한번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최대한 직원들을 이용해서 정원에 그 가깝도록 최대한 해보고 그 이후에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못 미치면은 그때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일단 그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뭐 정원에 많이 못 미칠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기간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원이 안 되면 기간제라든지 우리 일단 청내에 근무를 기간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폭을 좀 넓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밀양시청 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조례가 있습니까? 예. 질의 답변은 지금 현재는 그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지금 현재는 배신교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49명 정원에 30명인데 만약에 이 인원이 뭐 1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행상으로 과장님 답변으로는 뭐 그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조례가 없다면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어라도 결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뭐 다자녀 가구를 위주로 아니면 뭐 그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은 어차피 똑같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아무래도 여기가 다른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면에 있어서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9-48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지방세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25년 출연 금액인 1,238만 6천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9-487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대상은 토지 취득이 3건에 28,578제곱미터, 사업비가 76억 3,888만 원이며 건물 취득이 7건에 5156.74제곱미터이며 사업비가 526억 7,154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종무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사회복지과의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문화예술과의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산림녹지과의 녹지관리 창고 조성사업, 밀양 아리랑 숲속 야영장 조성, 지역개발과의 상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상하수도과의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설부지 확보, 농업정책과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육자산업과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다음 51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신규 취득 4건에 28,717제곱미터, 사업비는 72억 9,496만 9천 원입니다. 정감이 발생한 변경 취득은 사업 변경 등으로 한 건에 139제곱미터 감소하고 사업비는 3억 4,391만 1천 원이 증가하여 총 3건에 28,57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76억 3,888만 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신규 취득 중 매입이 3건에 6,626.75제곱미터, 사업비가 13억 2,054만 4천 원이며 신축은 3건에 2,311.34제곱미터이며 사업비가 55억 3,800만 원입니다. 정감이 발생한 변경 취득은 사업 변경 등으로 신축 한 건 41,218.65제곱미터가 증가하고 사업비는 458억 1,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건에 51,156.74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526억 7,154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복지관 건립으로 가곡 등 주변의 복지 시설과 연계한 복지 클러스터 조성 및 복지 거점 기관으로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행정 절차를 추진한 결과 그 이전 건립비 사업비가 많이 정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4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당초 소재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03억 4,200만 원에서 변경 사유는 그 사업비 정액이 154억 8,700만 원으로 51억 4,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취득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곡동 709-66분지 외 세 필지에 총 사업비 154억 8,700만 원으로 이 사업비 중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30억 그리고 시비가 124억 8,7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건축 공사비가 최근 유사 공공청사 공사비를 산정을 했고 그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상 용역 시에 미반영된 부대 비용 및 예비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2023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 건축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정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덕한 후에 올 연말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및 설계 공모를 발주하고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와 연말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시작해서 2026년 12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가 요인은 건설공사비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증가와 관련 법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 비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역복지 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이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회의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거의 50% 가까이 딱 올라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예산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50억씩 많은 거는 100억씩 이렇게 건축비가 늘어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건축비가 늘어나도 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예, 저 또한 위원님 뜻과 같고 당초 저희들이 애초 이제 좀 일찍 시작했는데 조금 이제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또 그간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뭐 또 감립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사항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또 이 자리를 빌어 뭐 저희들이 세심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주시면은 차질 없이 또 우리 노인복지회관과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이전해서 이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390억, 거의 400억 되는 데서 260매덕에서 이제 한 39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반턴 줄이는 이런 안을 한번 들고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지금 모함면사무소라든지 청도면사무소, 사회복지관 다 반턴씩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죠? 예, 일단 뭐 그런 면도 없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관은 이제 기본 최소 저희들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 충족한 면적의 최소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또 그 공간이 또 우리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관은 정말 꼭 밀양시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노인회관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쓰고 있는 곳을 이제 노인회관으로 쓰게 될 것이고, 사회복지관도 필요 없이 더 크게 짓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도 그 국비 도비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그 국도비가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돈이 한 42, 3억이 됩니다. 그럼 그 돈을 포기하면서 건물을 반턴으로 짜게 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 사회복지관 이전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의 업무에 또 업무 추진에 있어 또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지명입니다. 62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쇠퇴된 도시지역을 무형유산의 전성보존이라는 문화적 콘텐츠로 재생해 나가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당초에 8,863평방미터에 건축비가 261억 1,200만 원이었는데 설계 완료되면서 9,463평방미터에 390억 4천만 원으로 면적과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복잡한 공정의 대형 사업으로 견실 시공, 품질 확보 등을 위한 감리 강화에 따라 감리비 증액과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와 자재비 인상, 그리고 주차장, 지하 주차장 면적의 증가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처음 공모를 시작으로 실시 설계가 완료되기까지 4년이 소요됨에 따라 발생한 물가 상승분과 무형유산원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시설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무형유산타운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변경 취득안이 성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정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도 뭐 질의 준비할 시간에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우리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본은 이게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무형유산원은 사업비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실시 설계를 하면서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재부에 넘어가서 타당성 조사과에서 KDI의 재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업비가 크게 정액되지 않았고 507억으로 정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500억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어제도 국장님 모시고 기재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장을 다니면서 잘 협의하고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된다 말이지. 될 확률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100% 원만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100%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 뭐 한 99%다고 칩시다. 이제 1% 정도의 확률이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높은 확률로 이 국립무형유산원이 만약에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밀양 무형유산 전수교육관도 사실은 조금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집니다.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후에 만약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거죠. 추가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을 지금 현재 통과를 오늘 시키더라도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이 안 들어오게 됐을 때도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밀양문화유산원도 안 지을 수도 있는 방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따로 수발되지 않는다. 보는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무형유산원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 1%의 확률로 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실 이제 전수교육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능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수교육관은 저희 지역에 있는 무형유산 단체들이 입주하셔서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공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빨리 착공을 해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많이 저희들한테 피력을 해주고 계셔서 그런 공간들은 지역에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무형유산원하고 연계를 해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설을 연결시켜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밀양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도시재생으로 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예, 70억입니다.
그 LH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그 청년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걸 포기함으로써 우리 시가 손해를 입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더 문제가 됐고 행정복지센터 짓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만약에 이거를 포기를 한다면 우리 시가 입는 그런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최소화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LH 그 아파트를 원래는 짓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에서 그 51%의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없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입는 피해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이 만약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돈이 들어간 건 없지 않습니까? 실시 설계비는 들어갔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단계고 만약에 국립무형유산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수교육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뭐 재정적으로 입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정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109페이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인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 예정인 평생학습관이 취득 공유재산의 변경과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변경된 사업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당초 매입 대상인 삼문동 184-125번지 139평방미터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타 취득 대상은 경상남도 투자심사 시 이행 조건인 주차장 부분을 반영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장 47명 규모로 사업비 119억 4천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 개요입니다. 당초 대비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비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37억 4천만 원이 정되었고 연면적은 618.99평방미터가 정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올 연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과 실시 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한 평생학습관이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평생학습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석희혁 의원입니다. 어쨌든 평생학습관 사업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주차장 계획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100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주위에 뭐 여성회관이나 상공회의소나
주위에 공적인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 수요가 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주차 한 대당 한 8천만 내지 1억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서 주차 타워를 건설한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주차 타워를 없애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한 반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위의 주차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하는 실정이 해서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주택이나 부지 쪽에 좀 인접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과장님, 이거 정말 그 109페이지 그 건물 자그마한 거 떡볶이집 139 해배인데 평수로 따지니까 42평입니다. 제 감정이 했을 때 5억까지 뭐 이렇게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5억까지 구두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다시 또 거부를 하고 해서 지금 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 정말 이거 수용은 안 되고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터무니없거든요. 7억을 요구한다면은 평당 이게 1,660만 원입니다. 평당 1,660만 원. 5억으로 했을 때 1,200만 원이고 우리가 처음에 3억으로 했을 때는 뭐 211만 5,800원 뭐 이게 적당한 수준인데 평당 1,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파는 것 같으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건물을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정축을 한다면은 그 땅이 좀 금사라기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펜스를 쳐가지고 그 피해를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를 주기보다는 우리가 평생학습관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주차도 그쪽에서 뭐 지금 영업을 안 하죠? 하고 있습니까? 떡볶이 선물 오는데 거기 주차장에 차 못 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정말 너무 심하니까 네모 반듯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콩만한 거 40도 평짜리를 그거 안 팔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뭐 하루 매상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파악합니까? 해봤습니까? 영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으로 일단 감정 결과가 나왔고, 예, 그 네모 반듯하게 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예,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예,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관공서가 아니면 제 개인 땅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분 이 주차를 못하게 할 건데 그것도 아마 우리 관공서로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또 뭐 다른 거를 커피숍을 한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이래 보여지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게 당초 목적대로 거기 안 들어오면 당초 목적대로 안 된다 하면 수용의 방법을 검토했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해도 목적 사업이 이루어져서 예, 수용은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 법원부지나 그 구검찰청 부지에도 끝까지 안 판다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 수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수용이 힘든 방법이네요.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서 이제 또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마 몇 년이 소요될 겁니다. 소요되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평생학습관 건립하면서 또 우리 소유주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뭐 병행해서 좀 저희들이 이제 그분도 물론 이제 사정은 있을 건데 저희들이 좀 더 잘 설득해서 좀 일단 합의 수용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었는데도 지금 끝까지 안 한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될 수가 있겠습니까? 펜스 친다 하이소. 펜스 지가 차 몬대고로 한다 하이소. 이상입니다. 예. 예, 정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건립권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